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라우치 게이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 리플렉션이 돼 있는 거예요. 걸을 때 대개 이제 뇌성마비 환자에서 생기는데 리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으면 무릎이 안 펴지죠. 근데 이제 무릎 하지의 관절이라는 게 이제 관절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릎이 안 펴지면 어 사실 걸으려고 하면 힙도 플렉션 돼 있고 앵클은 플란타 플렉션 돼 있을 수도 있고 도지 플렉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니 플렉션하고 힙 플렉션이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걸을 때 특히 이제 스탠스 페이스 때 앵클이 도지 플렉션 되는 걸 이제 크라우치 게이트라고 좁은 의미에서는 얘기를 해요. 이 크라우치 게이트는 정의에서 보면 니가 플렉션 되어 있고 앵클이 이제 도지 플렉션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크라우치 게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죠. 보시면 스탠스 페이스 때 이제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도지 플렉션 돼 있고 아우터윙을 심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레이션 폴스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 그라운드 레이션 폴스는 이게 우리가 발이 지면에 이제 발이 닿았을 때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중의 중심에서 무게 중심으로부터 지면이 발이 닿는 곳까지 이어지는 벡터의 반대 벡터를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어, 그 무게 중심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벡터다. 그거에 이제 방향은 반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 무게 중심이 무릎 조인트 로테이션 센터보다 앞쪽에 가 있으면 무릎이 펴지려고 하겠죠. 이게 토크가 이렇게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대개는 앵클 조인트 앞쪽에 있으니까 앵클은 도지플렉션 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힙 조인트 뒤쪽에 가 있으니까 힙은 익스텐전 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앵클이 도지플렉션 되면서 무릎도 구부러지고 힙도 구부러지고 하지만 우리가 플란타 플렉서, 솔레오스가 딱 잡아주면 앵클 플란타 플렉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니도 익스텐전 되고 힙도 익스텐전 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스탠스 페이스 때 솔리우스가 딱 잡아주면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가 무릎 로테이션 센터의 앞쪽으로 가면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면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펴지게 돼요. 무릎은 우리가 알다시피 익스텐전이 0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뒤쪽 리가먼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슬의 힘 없이 무릎이 익스텐전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플렉션 쪽은 그냥 다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정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스탠스 페이스 때 딱 보면 미드 스탠스 때 리조인트 센터, 여기 노란색이 리조인트 센터라고 리조인트 센터로 대충 지나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쿼드에 힘 들이지 않고 걸을 수가 있어요. 다시 앵클이 도지 플렉션 되는 걸 막아주면 앵클이 플란타 플렉션을 해주면 어? 플란타 플렉션 파워가 있으면 되게 컨트랙션을 하잖아요. 솔레우스가 미드 스탠스 때 그때 딱 잡아주면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가 니 조인트 앞쪽으로 가면서 뭐 딱 앞쪽은 아니에요. 한 중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쿼드의 힘을 최소화하면서 니의 익스텐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크라우치 게이트라는 거는 어떤 이유로서건 니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안 펴져요. 패시브 ROM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는 니 조인트 로테이션 센터의 뒤쪽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 무릎이 자꾸 구부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로테이션 센터 앞쪽에 있으면 네가 익스텐전 되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만
로테이션 센터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떨어지면 무릎이 구부러지려고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크라우치 게이트는 한번 생기면 자꾸 무릎이 더 구부러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까 환자의 크라우치 게이트 보면 그냥 계속 데피니트하게 그라운드 리액션 펄스가 니의 로테이션 센터 뒤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무릎이 자꾸 구부러지려는 힘을 받고 이걸 버티려고 하면 쿼드에서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 환자인데 뇌성마비 환자인데 머슬을 더 쓰면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피션트하지 않게 걷게 되죠. 우리가 그냥 걸을 때 별로 힘들지 않지만 무릎을 구부리고 오리걸음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치 게이트는 뭐 여러 개로 이제 나누기도 한데 어, 이제 협의의 크라우치 게이트는 앵클이 도지 플렉션 돼 있는 크라우치 게이트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무릎이 플렉션 컨트랙처가 생기면 자꾸 이제 이 크라우치 게이트 쪽으로 가게 돼요. 자꾸 힘이 더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크라우치 게이트의 요소를 보면 니 플렉션 컨트랙처가 제일 크죠. 그리고 세컨더리하게 또는 프라이머리하게 같이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앵클의 도지 플렉션이 이제 과도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과거에는 TA를 너무 심하게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SDR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클 플란터 플렉서가 너무 약해졌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생겨요. 그냥 GMFC 레벨 3 환자 정도 되면 처음엔 크라우치기 안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무릎이 구부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의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파스티스가 심한 것도 될 수 있죠. 근데 뭐 지렛대병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레버넌 디스펑션 그러면 어, 그 로테이션 그러니까 토저널 그러니까 트랜스버스 플레인에 로테이셔널 말얼라이먼트가 있을 때 레버암이 적절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짧아지겠죠. 그래가지고 힘을 지면에 잘 못 주게 돼요. 특히 이제 플라노 발구스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발이 아웃토잉을 하죠. 아웃토잉을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플렉서블 레버암이 이게 도지 플렉션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우치 게이트 때 앵클이 도지 플렉션 된다고 하는데 되게 앵클이 도지 플렉션 되는 경우도 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앵클 풋의 모든 스트럭처가 도지 플렉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앵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TN 조인트에서 많이 도지 플렉션이 됩니다. 근데 TN 조인트 도지 플렉션이 이게 플라노 발구스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이 좀 이렇게 발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면 이게 발을 우리가 푸시오프 할 때 발끝에서 딱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럼 눌러줄 때 여기 이쪽 니의 앵클의 플렉션 엑시스에서부터 지면이 닿는 데까지가 이제 레버암이 될 거예요. 지렛대가 될 텐데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많이 돼 있으면 이게 지렛대가 짧아지죠. 그러니까 힘을 훨씬 주는데 적게 줄 수밖에 없겠죠. 플렉서블 레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사실 앵클이 도지플렉션 된 것 같은데 사실 앵클이 도지플렉션 된 건 아니죠. 앵클은 괜찮은데 요 TN 조인트에서 도지플렉션, TN 조인트 너무 낭창낭창하니까 여기서 너무 움직여가지고 도지플렉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치 게이트는 플란트 플렉션 니 익스텐션 커플이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앵클이 플란트 플렉션 시키는 힘을 계속 가해주면 니가 익스텐션 된다. 그라운드 디렉션 포스가 니 로테이션 센터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디플렉션 컨트랙처가 있거나, 뭐, 앵클 플란트 플렉셔가 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GMFC 레벨 3는 환자들은 안 그래도 잘 못 걷는 환자인데, 걷는데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또 안 걷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사실 GMFCS 레벨 3 환자의 자연 건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과거에 많이 아킬레스 텐던 렌슬링을 많이 너무 크게 해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치료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렛대병 교정하고 너무 짧아진 건 되게 이제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죠. 햄스트링하고 소아스가 짧아져 있죠. 그럼 소아스하고 햄스트링 랭스윙을 하게 되고 니엘 플렉션 컨트랙처를 없애게 되죠.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는 되게 소아스니까 소아스 랭스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파텔라 텐던이 많이 길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단축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 그 플로우 리액션 타입 A4를 쓰기도 하는데 저는 요새는 많이 쓰진 않고 이건 게이지 선생님이 말한 치료 원칙인데 저는 이거 대신 이제 TM 퓨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구부러졌고 힙이 구부러지고 앵클이 도지 플렉션 돼 있으면 힙의 플렉션 컨트랙처에 대해서는 인트라머스쿨러 소아스 랭싱을 하게 되고 있으면 니의 플렉션 컨트랙은 DHL 하고 안 되면 SCO 하고 안테로 헤미에피피저데시스 하고 그리고 파텔라 텐던이 너무 길어져 있으면 파텔라 어드밴스먼트를 하고 그리고 발은 리지드한 레버를 만들어줍니다. 그 플라노 발구스가 되게 심하니까 플라노 발구스를 대해서 푸트 프로그레션 앵글을 딱 정상화하고 그리고 앵클의 할로다비컬 조인트의 도지 플렉션이 안 되게 퓨전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펴주는 거죠. 힙의 플렉션 컨트랙션은 대개 이제 크라우치 게이트 정도 되는 환자는 토마스 테스트에 나와요. 토마스 테스트는 0도 이상의 플렉션 컨트랙처를 디텍트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힙의 ROM이 마이너스 한 20도에서 120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텐전이 한 20도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재면 0도까지가 컷업 엔드 포인트니까 이 플렉션 컨트랙처가 약간 있는 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플렉션 컨트랙처 잴 때는 엎드려서 많이 재야 돼요. 엎드려서 하면 힙을 익스텐전 시켜볼 수 있잖아요. 익스텐전이 잘 안 되면 익스텐전 하려고 할 때 펠비스가 들리면 우리가 어,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다 말단 토마스 테스트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크라우치 게이트 정도 하면 토마스 테스트에서 굉장히 심한 플렉션 컨트랙처를 보입니다. 인트라머스큘러 스와스 랭싱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살짝 살토리우스 좀 ASIS 좀 아래쪽에서 메디얼 쪽으로 조금 인시전을 넣고 라테럴 페모럴 큐테이스 너브를 이제 찾은 다음에 그냥 프로텍션 하면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쪽이 바깥쪽이는 이건 이쪽이 바깥쪽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어 이거는 일리아쿠스 머슬입니다. 일리아쿠스 머슬이고 일리아쿠스 머슬 밑에 이제 딥하게 이제 소아스가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 저기 믹스터로 이제 꺼내가지고 하죠. 요건 뭐야? 이게 살토리우스겠죠?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페모랄 러브가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위치를 해요. 이제 크라우치 계획정을 GFS 레벨 3 정도 환자들은 되게 이제 뭐 볼 일이 없는데 4나 5 환자는 여기 되게 소아스가 얇거나 또는 굉장히 쓰인한 환자들은 살짝 메디알로 이제 요쪽으로 이렇게 메디알로 들어가면 페모랄 러브가 이제 바로 보이게 됩니다. 폼리티얼 앵글은 이제 스파인에서 이렇게 재게돼 있죠. 폼리티얼 앵글은 햄스트링 컨트랙처를 나타내는 거고요. 폼리티얼 앵글 증가돼 있으면 햄스트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주로 이제 세미 T는 어덕터 마그너스로 옮기고 세미 M이나 그라실리스는 조금씩 늘려주는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대개 먼저 그라실리스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세미 T를 트랜스퍼하고 그다음에 세미 멤브라노스를 이렇게 아포너식 렌싱을 하죠. 그래서 먼저 이제 리플렉션 컨트랙처 되게 프론에서 수술을 시작을 하니까 리플렉션 컨트랙처에 대해서 DHL을 먼저 해요. DHL인데 쫙 펴졌다. 그러면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는데 이제 그런 환자도 있어요. 근데 DHL을 하면 쫙 그냥 펴지는 환자도 있어요. 근데 플렉션 컨트랙처가 잔존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무릎을 더 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플렉션 컨트랙션은 없어야지 환자가 걷는데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플렉션 컨트랙션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크라우치가 약하더라도 자꾸 더 심해지는 경향으로 갈 테니까요. 근데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익스텐전 오스테오토미 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익스텐전 오스테오토미라면 그로스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그 오스테오토미가 상당히 위로 되고 로테이션도 상당히 위에 쪽에서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렉션도 그렇기 때문에 지그재그 디포미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린애니까 또 리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그, 그래서 요 가이디드 그로스 안테리어 헤미 에피피주디시스를 쓰면 사실 상당히 괜찮죠.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리커는 안 하죠. 당연히 리커는 이 그래주얼하게 콜렉션이 더 되는 방향으로 가지 리커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 거고 뽑았다가 뭐 다시 또 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이드 그로스 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스크루를 놓으면 나중에 지나면 이렇게 스크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요게 그러니까 안테리어 쪽이 폴크롬으로 해가지고 익스텐전이 쭉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펴지면 요거 메타피지얼 스크류 뽑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로스가 그러니까 다 성장이 다 끝난 경우는 오스테오토미로 할 수가 있죠. 익스텐전 오스테오토미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되 파텔라 어드밴스먼트를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파텔라 올타는 이게 뭐 잴 때 뭐 그렇죠. 이게 기냐 짧으냐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길어 보이긴 하죠, 이쪽이. 여기서부터 오리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테라 텐더 있다고 상당히 길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객관적으로 좀 얘기하려면 또 표준화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되게 1 정도가 정상이죠. 1 정도가 정상인데 1보다 좀 많이 크면 클수록 더 위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텔라 올타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좀 올라가면 어떠냐? 일단은 올라간다는 거는 파텔라 텐던이 길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텐던이 길어져 있으면 이렇게 당겼을 때 충분히 다 컨트랙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전 레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쭉 다 힘을 줘도 쿼드가 다 안 펴지는 니 쿼드를 아무리 컨트랙션을 해도 쿼드가 니의 익스텐전이 충분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텐전 레그는 뭔지 알죠? 플렉션 컨트랙션은 패시브하게 안 펴지는 거고 패시브하게 다 펴지는데 익스텐전 레그라는 거는 힘을 줘서 무릎을 피려고 해도 다 안 펴지는 걸 익스텐전 레그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일단 길어져 가지고 컨트랙션이 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텔라라는 게 이게 뭐 니 로테이션 센터가 있다 그러면 쿼드가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이게 좀 멀리서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펙티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레버암을 좀 길게 해주는 역할을 이 세사모이드 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레버암이 이렇게 요 정도로 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아티큘레이션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레버암이 되게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니펙티브하게 익스텐전을 시킬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 머슬 자체가 길어지는 거, 그리고 레버암이 없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익스텐전 레그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래로 내려가지고 파테로페멀 아티큘레이션을 만들어줘야 돼. 왜 되게 이제 이게 TBR 투버러스트가 오스피케이션이 어린애들은 안 된 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거를 TBR 투버러스트 어드밴스 번트 하면 거기에 퓨전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리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플리케이션 하고 대개는 이제 서큘리지로 이렇게 TBR 투버러스트하고 파텔라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실렌 테이프 같은 걸로 보강을 합니다. 넌업서버로 보강하죠. 그냥 놔둡니다. 어차피 파텔라 텐더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텐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강을 해줍니다. 그로스 어레스트가 됐다, 이게 다 자랐다 그러면 그냥 투버러스트 어드밴스먼트를 하면 되죠. 그럼 투버러스트 어드밴스먼트 또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요 구멍 보이시죠? 서클리즈로 머슬렌 테이프로 이렇게. 요새 머슬렌 테이프가 아니라 어, 다른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더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요 뼈만 딱 붙어버리면 제대로 딱 내려오게 되죠. 이게
수프라콘딜 오스토미, 플렉션 컨트랙처에서 20도에서 수프라콘딜 오스토토미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더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SCO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파테널 어드밴스먼트를 이렇게, 같이 한다. 근데 물론 뭐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아티큘레이션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더 밟습니다. 이제, 저는 A4는 잘 안 쓰고요. 되게 A4 없이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A4는 그냥 3개월까지만 하고 프로텍션을 위해서. 물론 뭐 계속 너무 무너지는 애들은 A4를 같이 하는데 플로 리액션 타입 A4는 잘 아이들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리지드 타입 A4 정도로 쓰고 있고요. 보면 요거를 리덕션을 해요. 이게 보면 탈루스는 아래를 향하고 있고 발은 위를 향하고 있죠. 여기서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에서 도시플레이션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맞춰가지고 퓨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세 개가 같이 하는. 저번에 우리 이잔 선생이 이제 발표했었죠. TN 조인트 퓨전에 대해서. 플라드 발구스 뇌성마비에서는, 우리 이제 다른 아이들은, 비장의 아이들은 당연히 조인트를 살려야죠. 그래서 그 그 원인도 다르고, 우리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성마비, 근데 뇌성마비 있는 애들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고 아주 단단한 레버암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스파스티시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칼카일 랭싱하고 조인트 세이빙만 해서는 리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GMF 레벨 3 이하는 거의 다 리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 레버암을 안 주고 걸을 때 레버를 딱딱하게 해주기 위해서 퓨전을 많이 해요. 근데 퓨전을 하게 되면 모빌리티가 없어지니까 서브탈라 모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이나 이런 거 울퉁불퉁 때 걷는데 뭐 이럴 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하고 TM 퓨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리지드 레버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를 세크리파이즈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크라우치 게이트에서 퓨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뇌성마비 환자 제임스 레벨 1 환자는 우리가 칼카이나스를 하죠. 플로 리액션 타입 F는 내가 별로 안 쓰니까. 그래서 케이스 하나 볼게요. 두 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예요. 크라우치 게이트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크라우치가 상당히 심하죠. 보면 앵클이 도지플렉션 돼 있는데 사실은 앵클이 도지플렉션 돼 있다기보다는 발 자체 도지플렉션이 되게 심한 상태예요. 무릎은 전혀 펴지질 않고 있죠. 크라우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걷는 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나이가 좀 어리다는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히비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고, 니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있고, 보면 여기서 TN 조인트가 거의 뭐, 이거 뭐, 버티컬 탈루스처럼 탈루스가 아래를 향하고 있고, 완전히 도시 플렉션 돼 있죠. 앵클은 생각외로 괜찮아요. 생각외로 괜찮고, 요것만 어떻게 해결해주면 되겠어요. 발을 다 퓨전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TN 퓨전, 그러니까, 가능하면 리미티드 퓨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 니는 아직 어레스트가 안 됐어요. 아, 8살이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익스테리언 오스토미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 다 힙도 효과 빠져 있어가지고 FVD하고 대가도 다 했고 TM 퓨전하고 안테르 헤미피시디스 했고 DHL도 했고 DHL이 안 써있네. DHL 하고 IMPL 하고 어댑터 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봤듯이 한 2년 지나니까 다 펴졌어요. 발도 요 딱 TN 조인트는 딱 맞춰놨는데 사실 TN을 딱 맞춰놔도 워낙 도지플렉션 되려는 힘이 강하니까 나비큘러 큐네이폼 쪽에서도 약간 도지플렉션이 되고 있죠. 뭐 이거는 일단 억셉트했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무릎이 쫙 펴졌어요. 뭐 다시 보시면 그 수술 전에 무릎이 이렇게 많이 구부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앵클의 발의 레버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앵클 그, 스트럭처가 다 도지플렉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이제 혼자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대한 크러치 정도 하고 스탠스 베이스 때 보면 네가 완전히 펴지는 걸 볼 수 있죠. 발의 레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수술 전에 비해서는 많이 리지드해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좀 나이가 많은 환자예요. 15살. 아까 처음에 비디오로 봤던 환자인데 아까 이전 환자에 비해서는 크라우치가 심하진 않죠. 아까 환자는 레벨 3에서 4 사이였다면 이 환자는 2에서 3 정도 사이겠죠. 발도 무너져 있고 그로스 어레스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SCO를 할 수 있고 투베러스테 어드밴스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TM 퓨전을 할 거고요. 이게 전형적인 사지탈 플레인의 게이트 아날리시스인데 니의 플렉션이 스탠스 베이스 때 증가돼 있고 힙의 플렉션도 증가돼 있고 앵클은 도지 플렉션 돼 있죠. 요거 딱 보면 이제 크라우치 게이트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소아스 랭스닝은 할 필요 없어. 소아스는 괜찮았고 탈로나비피큐러 퓨전하고 SC와 파텔라 어드밴스먼트를 했습니다. 그 렉투스 피머리스는 되게 이제 같이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DHL을 또 안 찍었네. DHL은 당연히 해야 되고 렉투스 피머리스는 되게 이제 파텔라 어드밴스먼트 할 때 잘 안 딸려 내려와요. 그래서 렉투스가 좀 셀렉티브하게 좀 짧아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성마비 그걸 내려주면 그걸 좀 이전해 주면 좀 릴리즈 한다거나 저는 리전을 합니다. 해주면 내려와가지고 파텔라 어드밴스먼트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쿼드리셉스는 뭐 4개, 머슬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렉투스를 이전해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붙어 잘 예쁘게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파텔라 올타도 싹 사라졌죠. 아티큘레이션 예쁘게 돼 있고요. TM 퓨전도 딱 돼가지고 다리 아치가 살아났죠. 수술 전에는 요 정도였습니다. 아우터윙이 있었고, 니에 플렉션 컨트랙처가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나이가 많다는 게 좀 큰 문제였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술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보면 수술 후 보면 아우터윙도 싹 없어졌고 무릎도 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보면 스탠스 베이스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죠. 이러면 걷는 게 훨씬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의 그 레버도 상당히 리지드해서 발에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